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저는 매너를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또 좋은 인성과 좋은 소통, 그리고 좋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군가를 욕하고 흠집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또 좋은 점을 발견해주는 이야기 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기질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흠집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옛날에는 몰랐다가 상황이 바뀌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저한테는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삼 고마워진 분이 계셔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고마워진 분들, 바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소아과 간호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아이 키우시는 엄마 아빠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딸이 만 3세가 조금 지났습니다. 2020년 5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아과를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직업 특성상 서비스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서비스 교육도 하고, 외식업 서비스 교육도 하고, 은행 서비스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교육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서비스 종류 중에 놀이공원의 서비스와 병원의 서비스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병원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서비스에 속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놀이공원 서비스가 결코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서의 하는 고객 응대가 조금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고 그 감정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공원 서비스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서비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개념인 게 맞습니다. 병원 서비스 중에 조금 더 어려운 서비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아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치료의 대상이 컨트롤이 잘 안 되죠. 저도 제 딸을 데리고 소아과 병원을 자주 다니지만 어른들처럼 통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청진기 갖다 대기려고만 해도 울고 자지러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이니까. 제 딸도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니는 소아과의 선생님께서는 진짜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 딸을 달래고 어르고 하셔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게끔 늘 도와주시거든요. 저는 제가 안고 있는데 제 딸인데도 얘 왜 이러나 진짜 미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와 진짜 제가 상호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제 아이를 다독거려 주시고, 또 아이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저와 제 와이프를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들어갈 때마다 아버님 오셨어요? 우리 은유 좀 어땠어요?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때로는 아버님이 은유 아프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아빠인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까지 챙겨주시는 멘트도 빼놓지 않고 해주세요. 아마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다녀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실 거고, 또 이렇게 대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만 그렇습니까? 아이들 대기실에 막 수십 명씩 대기하고 있으면, 물론 요즘은 똑딱 어플 때문에 대기 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진짜 한결같이 따뜻하게 아이들이 이름 불러주시고 체온기로 체온 재주시고 또 키 재주시고 몸무게 재주시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1차적으로는 제 아이가 아플 때 건강하게 치료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2차적으로는 그 치료하는 과정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끌어주시는 거,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우리 같은 고객, 환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소아과가 줄어들고 있다. 소아과를 포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다. 저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도 지금 주말이나 어린이집을 하원을 해서 소아과를 가려면 대기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을 보면 지방에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의료 시스템이 좀 부족한 지방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번호표 받으시려고 새벽 4시, 5시부터 오셔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시고 진료를 위해서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소아과가 부족한 탓이겠죠. 소아과를 그만두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영향으로 없어지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모셔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말은 많이 떠들지만 과연 어떤 쪽에 힘을 기울여야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이것들부터 신경을 써주고 챙겨줘야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저 같은 부모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예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지금 얘기한 건 사실은 저 같은 일반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실에서 직접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저 같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매너와 태도 측면에서 당연히 조금 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과라고 하는 힘든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람을 안겨드릴 수도 있고, 저 같은 일반 부모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정중한 태도,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믿고 존중하는 자세, 이런 것들로도 인간적인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고마운 분들을 만났다면 그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끔은,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주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소아과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힘든데 그 아이들을 달래고 어르는 그 힘든 과정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자주 아유 고생 많으세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위로와 응원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소아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고 늘 감사해하고 있다는 걸.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